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586 용태론을 놓고 좀 시끄럽습니다. 대선에 패한 뒤에 영입되어 있는 우리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586,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586 선배 정치인들 좀 나가라, 쉽게 이야기하면 용태하라, 이런 말을 해서 정가에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사흘 만에 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죠, 민주당에 백기를 들고 말았네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를 하지 못했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께 사과드린다. 뭘 잘못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민주당 586 용태론이 뭐가 틀린 말인지, 저는 왜 사과를 하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586 세력,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거 구악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퇴출됐어야 할 정치 세력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죠. 아주 똑 떨어지는 말을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왜 사과를 하는지, 그것도 사흘 만에 말이죠. 민주당 내부의 지금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혁신을 막거나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586은 물러나고 남아있는 586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또 최강욱 의원 있잖아요.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이 관련해서 징계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민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말만 놓고 보면 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참 사흘 만에 백기를 드는 걸 보니까 민주당 내부가 참 참담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지원 위원장이 남긴 말이 상당히 의미 있고 울림이 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당의 쇄신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인데요. 폭력적인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된다. 일부지만 팬덤 정치가 우리 자기들 민주당 당원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 이들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당의 선택지를 더욱더 좁게 만들고 있다. 이거 지금 개딸들이 새겨들어야 할 충고 아닌가요? 제가 얼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팩트와 진실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소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극단으로 가는, 이게 팬덤 정치죠. 팬덤 정치. 이게 연예계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따라다닌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본인들의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정치라는 건 팬덤 정치로 가게 되면 이게 정말 의회 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말은 지금 민주당 내 개딸들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개딸 정치가 지금 한국 정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똑 떨어지는 말을 했는데 왜 갑자기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해버렸는지, 참 민주당 내부의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어르신들, 586 오비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 안 해도 다 짐작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에 사실 이른바 586이라고는 정치 세력이 있기는 한가요? 소위 말해서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우파 정당이라고 보면 우파 586이 얼마나 있나요?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저기는 좋습니다. 좌파 586이라고 하면 이쪽은 우파 586 얼마나 있나요? 숫자로 보세요.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실태죠. 사실은 별로 떠오르지 않죠. 네. 오히려 586 이전에 오비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때로는 법조인들이 많다고 해서 율사당이라는 비판도 받고, 또는 오비들이 너무 많아서 경로당이라는 비판도 받고 이런 거죠. 그런 점을 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또 약간 희망적인 빛도 하나 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도의원에 출마한 22살이네요. 22살에 최정연이라는 이 국민의힘 후보라고 합니다. 도의원 후보. 중앙일보 기사에 난 겁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정치 입문이 왜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늘 우리들 보고 경험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청년들에게 정작 경험을 증명할 기회를 줬느냐? 아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대체 어떻게 쌓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회를 주지도 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맞는 말이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도의원, 뭐 구의원, 구청장 후보에 청년 정치인들에게 국민의힘 이 당이 얼마나 많은 어떤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우리 최정현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경쟁력은 그럼 뭔가? 간단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참, 지금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빚을 진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뭐 이렇게 시작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빚을 진 게 별로 없는 신인 정치인이죠.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찬스가 온 거죠. 예, 이 최정현 씨 말이 그런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이 없다. 당에서 치르는 이번에 공직자 후보 그 평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 머리가 말랑말랑하다. 융통성이 좋다. 이게 자기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에게는 기존 정치 문법을 타파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쏟아지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대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가령 임대료가 비싼 도로변 건물 대신에 그 캠프 사무실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에 선거 사무실을 두면 좋겠다고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놓을 땅의 월세가 억대라고 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진 곳에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새롭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정치인들은 후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이렇게 기자가 요청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청년이라는 틀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말자. 그리고 청년에 한정된 정치를 하지 말자. 나는 유세에서 청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공약도 폭넓게 청년들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뭐 연령층에 상관없이 다양한 공약을 수용하고 다만 젊은 자기가 이걸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치계에 젊은 피가 더 많이 수혈돼서 신선한 정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에 젊은 정치들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 봅시다.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586 정치 세력 물러나라는 소리가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지금 지방선거 투표일 직전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